안녕하세요. 통합치유 전문가 조재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귀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서 상대의 우울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수업을 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귀를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강생의 귀를 보는데 그분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귀를 보며 알아차린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귀를 마사지 해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작은 도구를 붙여드렸었거든요. 귀가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저는 지금 머리가 무거워요. 스트레스에 너무 민감하고요. 항상 불안하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귀가 저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귀가 저에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가 귀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귀에 내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표출을 한다는 겁니다. 귀는 바로 TV의 스크린이자 터치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만지면 자극을 받기도 하는데, 이분이 그날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귀를 보고 그분의 귀를 만져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그런 인사의 카톡이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본인은 아이 셋을 키우느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의 치료를 받고 있대요. 항우울증, 항불안증, 그리고 여러 가지 심경 장애로 인해서 그런 약들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만져주고 나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졌고 그날 아주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했던 여러 가지 건강법들에 대해서 본인도 그대로 따라서 저처럼 살고 싶은 것이 본인의 목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다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참 우울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정신적인 장애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그 감정을 본인이 조절할 수가 없고 의욕이 저하되고 식욕이라든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삶에서 아래로 더 내려가기만 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 구도 속에서, 그리고 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나는 너무 외롭지 않은가? 나는 너무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점점 침체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멜랑콜리하다고. 그 멜랑콜리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어에서 검은색이라고 하는 멜랑이라는 단어와 담즙이라는 꼴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멜랑콜리라고 하는 거는 검은 담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히포크라테스가 우리 사람의 그 몸에는 혈액, 점액, 그리고 담즙, 흑담즙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형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하게 흑담즙의 그 상태가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우울해하고 슬픈 감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혼수 상태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어둡고 우울한 기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또 배우 박진희 씨가 2009년도에 연세대 석사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적은 적이 있었죠. 그 연예인들의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연예인들이 어떤 과도한 그런 사생활에 대한 노출, 또는 그 자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악성적인 댓글들, 그리고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불안정한 그런 미래, 또 여러 가지 화려한 그 생활인데 이중적인 생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 우울증이 심각하다 못해 자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으로 석사 논문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저에게 귀를 보여주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그분이 저에게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으셨어도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귀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던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있는 분들은 나 우울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먼저 그분의 귀를 보아서 이분의 상태가 굉장히 밝지 못하고 침체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분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함께 손을 잡고 바깥에 꽃들을 구경하러 갈 수도 있고, 또 만난 식사를 하면서 기분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귀를 통해서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예민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귀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이야기를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귀통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귀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저의 수강생처럼 하나하나 배워나가시게 된다면 상대에게 정말 필요할 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지금 무릎이 많이 불편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도 먼저 손으로 만져주고 그분의 몸을 살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같은 귀통역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참 흥미롭지 않으세요? 귀에서 우울한 감을 이야기했다는 것. 어느 부분이냐면 귓불이 있을 때에 이 아랫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요 위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열 테라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이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신체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가 굉장히 우울하구나,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뇌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귀의 세계로 들어와 보셔서 귀 통역사가 함께 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귀 통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통합치유 전문가이며 귀 통역사인 조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